안녕하세요. 이호랑이의 딸입니다. 저희 아빠는 수술 후 퇴원 직후부터 통원하면서 비타민C 주사를 맞으셨는데요. 고용량 비타민C 정맥 주사가 어느새 100회에 달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의 고용량 비타민C 정맥 주사 100회 기념으로 비타민C 주사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빠의 100회 주사를 축하합니다. 최근 항암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고용량 비타민C 정맥주사 요법이 급속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C 정맥주사 요법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 항암제가 암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도와 항암치료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비타민C를 가장 적극적으로 암치료에 도입하고 있는 미국 리오단 암센터의 휴 리오단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 30g을 직접 정맥으로 주입했을 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05년 암치료 학회지에 발표한 휴 리오단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C가 암치료에 작용하는 기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산화수소수의 생성입니다. 고용량 비타민이 혈액 내로 들어가게 되면 산화 비타민C와 과산화수소가 생성됩니다. 이때 과산화수소는 정상세포 속의 카탈라제라는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인체에 무해한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요. 암세포 속에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10배에서 100배 정도 줄어들어 있어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쏟아져 들어오는 과산화수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암세포가 죽게 되는 작용입니다. 두 번째로 고용량 비타민C가 암치료에 작용하는 기전으로는 콜라겐 합성의 증가작용입니다.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을 단단하게 하여 암세포가 전이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아주고 암세포가 정상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C가 암치료에 작용하는 기전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력 향상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암을 이길 수 있도록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암에 걸리면 속절없이 당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우리 몸속에는 50억여 개의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NK세포인데요. 이러한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를 찾아다니며 공격합니다. 이때 비타민C는 NK세포를 활성화하여 우리 몸이 암과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레빈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암, 혈액암에서 고용량 비타민C의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하고요. 그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몸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통원으로 월수금 주 3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는 이틀에 한 번씩 고용량 비타민C를 맞으셨는데요. 처음에는 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0g부터 시작하여서 천천히 증량하였고 현재는 80g을 꽤 오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고용량 비타민C를 맞으면서 아빠가 느꼈던 부작용들이나 아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고용량 비타민C 주사의 소감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날도 덥고 폭염 속인데도 시일이 지나는 거 보면은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환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비타민 C에 관해서 제가 비타민 C 투여를 하게 된 동기와 또 투여하면서 느낀 점 이런 종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도 제가 하는 이 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늘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1월 10일 날 개두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퇴원 조치를 당해서 울산에 있는 딸 집으로 잠시 요양을 했는데 방사선 치료 2월 28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나도 투병을 위해 갖고는 암세포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찾은 곳이 울산의 S 요양병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비타민C와 미슬토 그리고 자닥신 면역력 향상이나 항암에 좋은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보통 한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로 이제 정맥 혈관 주사를 통해서 맞는데 오한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는 동안은 온열 시트를 깔아갖고 그 시트에 이제 따끈하게 하면서 이불도 약간 덮으면서 맞으니까 오한은 이제 좀 피해갈 수 있었는데 삼투압 현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목이 많이 마릅니다. 목이 마를 때도 미지근한 물은 전혀 당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한 물, 보통 이제 한 15도 정도 되는 물들이 이렇게 상당히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느낌이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이제 냉수 요걸 갖다 이제 좀 마시면서 이렇게 맞았습니다. 제가 맞으면서 느낀 점은 그래요. 비타민C를 우리가 몸에 충족하기에는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몸의 흡수가 이제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지 비타민C를 맞고 나면은 다른 날보다는 컨디션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몸의 신진대사도 갈증을 느껴가지고 평소 이제 물도 먹는 양이 한 1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들면 비타민C를 맞는 날은 한 1.5리터 이상은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평일보다도 한 50% 이상은 더 물을 많이 복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비타민C는 항암작용을 하면서도 몸의 감기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피로회복 이런 데 있어 갖고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맞고 있습니다. 초기에 맞을 때보다는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월수금 이렇게 3회 정도 맞고 있는데 맞고 오는 날은 확실히 컨디션도 업되는 거를 갖다가 느끼고 모든 이제 신진대사 활동도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항암 기간 중에는 그 항암약에 의해 갖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 가려움증이라든가 건조해 갖고 음식을 먹고 잘 배설을 못해서 생기는 변비라든가 속이 메스꺼워 갖고 이제 발생되는 구토 증세 이런 것도 비타민C를 맞음으로 인해 갖고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집사람도 느끼더라고요. 비타민C 맞고 온 날은 뭔가 활력이 넘치고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있는 컨디션도 좋아지는 반면 안 맞는 날은 이제 또 약간 이제 저조해지는 이런 걸 느꼈다고. 근데 이제 일주일에 그걸 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도 혈관이 못 당하겠죠. 일주일 내내 맞으려면 일주일에 한 3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가 항암 기간에도 이제 같이 병용을 하면은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로 우세하다, 좋다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많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 항암과 비타민C 병용했을 때 효과와 별도로 했을 때 효과는 어떤가 이런 그 내용에 있는 것도 이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데 교수님들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타민C와 항암 약제를 같이 이제 혼용할 때도 항암 효과는 괜찮다, 더 높아진다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난 논문들을 많이 이렇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제 뇌종양뿐 아니라 췌장암이나 위암, 다른 암에 투병하고 계신 분들도 그거를 맞으러 옵니다. 다른 약제에 비해 갖고 제가 알기로는 고농도 비타민C가 가격이 그렇게 고단가가 아닌 걸로는 알고 있어요. 약 효과에 비해 갖고 가성비가 높은 암 환자들한테 가성비가 높은 주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는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지 비타민C 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도 잘 회사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이럽니다. 투병에는 그래도 비타민C가 빠져서는 안 되는 유용한
약물이면 틀림없다 하는 걸 갖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암이라는 병을 앓고 이제 투병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사실 유튜브를 보면은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어느 유튜브는 이거 안 볼 걸 괜히 봤다. 뭐 이제 특히 이제 그 어떤 유튜브들이 이제 좀 그러냐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뭐 생존율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거가 이제 가장 보고 나면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꼭 나을 수 있다. 100% 완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이런 거에서 이제 살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운동을 시작하고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할 때까지 그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도 이제 늘 생각합니다. 나는 꼭 나을 것이다. 나는 꼭 나아갖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고 사회에도 나이는 좀 먹었지만 나이 먹은데도 쓸 때가 있다면 가서 마지막 봉사를 할 각오가 돼 있다. 그럴 때는 나는 이 노후를 투병으로서 다 보내진 않겠다. 나는 이제 최소한 1년, 2년 이때까지는 완치를 갖다 해갖고 꼭 정상인으로 돌아가서 평균 수명을 누려야 되겠다.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그 확신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비타민 C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갖고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중에 정확하게 못한 게 있으면은 제 딸이 비타민 C에 대해 갖고도 유튜브로서 이렇게 엮어낸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다 한번 완독하시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완치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시면은 전부 다 완치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완치를 기원하며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